자, 안녕하세요. 지금 당현종 시대 때 불교와 관련된 이야기들 그렇게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차와 관련돼서 일반인들이 조금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교가 번성하면서 차 문화가 막 떡상하기 시작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당연한 거죠. 왜냐면 술을 금지하니까. 그러니까 대놓고는 못 먹죠. 그리고 원래 술이라고 하는 게 인도에서는 성계가 아니고 차계, 그냥 잘못했어요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계율이었는데, 인도 사람들은 술을 잘 안 먹기 때문에 그래요. 더운 지역 사람들은 몸에서 열 나는 걸 잘 안 먹어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약간 추운 기후였고, 그 다음에 관중 지역, 저 황토고원 쪽에서는 빼갈 같은 거, 빼갈이나 고량주 같은 거 이렇게 먹고 그냥 이렇게 동혈이라 그래서 진흙 속에 굴을 파고 들어가서 그냥 자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지금도 섬성 쪽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천연 황토방 같은 거죠. 황토가 얼마나 좋은지 파고 들어가서 이렇게 쭉쭉쭉 해도 안 무너져요. 이게 굉장히 토질이 좋아가지고. 그런데 걔네들이 이제 화전을 하다 보니까 나무가 없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서 먹고 그냥 난로 같은 거 하나 떼고 그냥 그렇게 자고 막 이렇게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술이 난방 보조제로 쓰이고 술 문화들이 굉장히 발전하죠. 굉장히 발전해. 그런 상황에서 불교가 이제 일반화되고, 불교가 일반화되면서 술을 금지시키고,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양무제라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단주육문. 그러니까 고기 먹지 말고 술 먹지 마라, 스님들은. 그거를 양무제가 어떻게 보면 법규화시키는 거죠. 고기 먹지 말라는 거는 율장에는 없는 얘기고, 술 먹지 말라는 거는 약해요. 굉장히 이렇게 계목으로 보면 약한 계목이에요. 그런데도 그게 이제 동아시아 쪽에 점점점 강조되는 게 그 단주육문. 단은 끊으라는 얘기고, 주육. 그러니까는 술하고 고기를 먹지 마라, 스님들은. 이렇게. 양무제는 스스로 그렇게 자기가 행동을 하면서 이제 내가 잘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누구누군지 내가 다 알고 있어. 만약에 하면 옷 뺏겨서 쫓아낸다.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동아시아 전통에서 대놓고 못 먹는 전통이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종교 음식, 그 다음에 차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차가 강력하게 등장할 수 있는 이유는 중국이 물이 안 좋으니까, 물을 중화시키는 부분.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중국에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거지도 차통 가지고 다닌다. 그게 카청을 가지고 계속 물을 중화시키지 않으면 그 석회 성분이 너무 많아서 석회를 없애지는 못해요, 차가. 그래서 중국에서는 정수기 쓰면 정수기가 금방 나갑니다. 왜냐하면 석회 함량이 많기 때문에 그게 다 걸러내잖아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꽉 차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배탈 나는 거 정도는 차를 넣으면 이게 막아줘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정도로다가 이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잠깐 그런 얘기를 해드린 것 같은데, 독일에서 뭐 맥주가 발전하고,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 포도주가 발전하고, 그 다음에 영국이 홍차를 마시게 되고, 다 비슷한 일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물이 좋고 이러니까 그런 거를 대해서 별로 인식을 못 하는데, 물이 나쁜 나라는 그걸 해결해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궁리를 해내는 거고, 그건 생존이니까. 중국은 그래서 아무튼 차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그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해를 딱 하면 되고, 그리고 그 차가 이제 떡상하게 되는 게 술을 표면적으로 대놓고 먹으면 약간 좀 떨어지는 놈, 이렇게 이제 보기 시작하는 인식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문화가 발전하면서 그런 게 지금 많이 생겼죠. 그래서 예전에는 술 먹고 이렇게 해롱해가지고 하면 이렇게 조금 형도 좀 감해주고, 이제 술 취해서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요즘은 더 세게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왜 피해를 주면 안 된다. 지가 그냥 혼자서 먹어서 이렇게 하는 거는, 꽐라가 되는 거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게 피해를 준다거나, 담배도 마찬가지잖아요. 담배도 우리 어렸을 때는 그게 굉장히 멋있고 이런 시절도 있었어요. 담배를 피운다는 거는 먹과 낭만,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베란다 구석에서 피다가 욕먹고, 아파트에서 이렇게 밑에서 자기 집인데도 이렇게 밑에서 피다가 그 위에서 아주머니가 문 열고 거기서 피지 말라니까 이러면 예 이러고 이런 시절이 됐잖아요.
지금 시절이 그렇게 바뀐 거잖아요. 술도 곧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술 문화를 불교의 힘으로 인해서 대체시키면서 차 문화가 막 떡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차하고 커피는 같이 가는 음료예요. 원래 차하고 커피는 둘 다 각성 효과를 가지고 있고 이게 종교를 타고 가는 음식들이에요. 다. 그래서 커피 같은 경우가 이디오피아가 원산지지만 중동에서 그러니까 아랍에서 커피를 많이 마시면서 철야기도 할 때 커피 같은 걸 이제 계속 마시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돼서 아라비카라는 게 났고 그리고 그게 이제 유럽으로 들어가서 뭐 카페도 되고 커피도 되고 지그들 발음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이제 널리 퍼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아라비아에서 한번 유행하면 지금은 뭐 아랍이 별 볼 일이 없는데 예전에 실크로드 있고 무역할 때는 아라비아하고 관련되면 그게 세계로 쫙 퍼지는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 숫자도 인도에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아라비아 사람들이 쓰게 되고 그러니까는 확 퍼지는 거지. 걔네들이 왜냐하면 문명의 교차로에 있으니까 이쪽에도 전달해주고 저쪽에도 전달해주니까 좀 좋은 거면 이게 빨리빨리 퍼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커피라고 하는 것도 내나 그런 기도 음식으로 해서 처음에 교황은 커피를 악마의 음식으로 규정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중독됐죠. 악마는 중독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저는 유럽 커피를 제가 처음에 2000년대 초반에 유럽에 갔을 때 진짜 그리고 요즘 갔을 때 야, 이렇게 빨리 바뀌는구나. 얘네 우리만 바뀌는 게 아니구나. 저는 커피가 굉장히 큰 문화적인 충격을 우리에게 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불과 몇 년 만에 자발적으로 이렇게 많은 커피집이 생긴다고? 라고 할 정도로 들어온 것 중에서 이렇게 빨리 우리를 바꾼 게 있나? 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커피집 말고 다방도 있잖아. 다방? 아니 그 계란동동 쌍화차 그 다방 말고 다방. 그 다방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 이게 당나라 때 그 다방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커피라고 하는 것도 그런 기도를 통한 각성 음식이었고 차라고 하는 거는 유구의 다경에 보면 뭐 신농치부터 나왔네. 그건 구랍니다. 약 파는 거고 신농이라고 하는 사람이 연대 자체가 불분명한 사람인데 신농한테 갖다 붙이는 신농이 중국의 의학의 신이고 신이라기보다는 의학을 정립한 사람. 그러니까 복희는 점을 정리한 사람. 신농은 의학을 정리한 사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약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풀과 관련된 거니까 그냥 신농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아무튼 차 마시는 거는 굉장히 연대가 올라가는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당나라 때 뭐 시작되고 이런 거는 절대 아니에요. 뭐 한나라 때 이런 때 기록에도 다 나와요. 차가. 그래서 그런 수요들은 있었고 그것은 고급이었고 그런데 이제 당나라 때가 되면 그것이 일반으로 많이 퍼지게 되고 그게 불교적 영향이에요. 술을 누르니까 차가 올라가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차가 각성 성분이 있어서 달마대사 눈꺼풀이 차잖아. 절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달마대사가 9년 동안 숭산에서 달마동에서 이렇게 면벽을 하고 있는데 눈꺼풀이 천근만근 이렇게 막 눌러서 내려오더래. 그래서 이거를 띄어서 이렇게 던졌대잖아 뒤로. 잔인하다. 이거 띄었대 이렇게 해봐 떨어지나. 그래서 달마도에는 이게 눈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사배간 가운데 점 하나 찍혀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곳을 주시한다 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까치호랑이 그림 이런 거 보면 호랑이 눈이 이렇게 째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카멜레온처럼 두 개가 따르게 움직이는. 모든 동물의 눈은 카멜레온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모든 동물의 눈은 이렇게 같이 움직이잖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이렇게 따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이렇게 따로 움직여? 기술자야? 이렇게? 근데 그 자코도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따로 움직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내가 전체를 다 보고 있어. 이런 뜻이에요. 전체를 다 봐서 뭐 나쁜 놈이 들어오면 내가 다 이렇게 물리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수호신이야. 이런 의미를 부여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그런 얘기도 해드릴게요. 그게 다 족보가 또 있어요. 재밌습니다. 그것도 한참 들어보면. 그래서 요걸 띄어가지고 이렇게 던졌더니 거기서 차가 이렇게 나왔대. 그래서 찻잎이 달마대사 눈꺼풀 같이 이렇게 생겼대. 아니 그냥 설이에요, 설. 그거는 선과 차를 연결시키는 그러한 문화.
배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당나라가 되면 이제 차방, 다방이 이게 다경이라고 읽거든요. 다경. 그리고 이거는 다선일미라고 읽어요. 그래서 이 글자를 차다 이렇게 읽거든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읽어요. 그래서 이거를 차례 지낸다 할 때는 차 마신다라고 할 때도 찻집이라고 할 때도 차. 그리고 다라고도 읽잖아요. 그게 다방, 다식, 뭐 다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강북 발음이고 중국의 강북 발음이고 강북 쪽에서는 차라고 읽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강남 발음이에요. 그래서 차가 먼저 들어왔던 거고 우리나라에는 차가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우리나라에 이게 차가 있었으면 이게 우리나라 발음이었어야 돼.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는 막 봐봐. 하늘천이잖아요. 이거는 우리 발음이고 이거는 우리말이고 이거는 중국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둘 다 중국말인 거야. 중국의 북쪽이냐 강북이냐 강남말이냐의 차이일 뿐이지 둘 다 중국말인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한테는 차에 상응하는 것이 없었어 라는 얘기예요. 저건 들어온 문화라는 거예요. 들어온 문화. 이해가 됩니까? 이게 발음이 바뀌는 게 중국은 땅이 넓으니까 서로 발음들이 약간씩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쪽 발음들이 들어왔다가 나중에 이쪽 발음이 들어오면서 혼재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은 차, 다 이렇게 굉장히 많이 발음이 다른 것 같은데 차, 다 계속 해봐. 그러면 약간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어. 그리고 거기에 성조가 있거든. 그러면 좀 그런가? 이런 정도. 경상도 사람이 쌀 발음 못하는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렇게 되는 것들이 이런 얘기 해도 되는가 모르겠다. 이런 게 좀 우리나라에도 있죠. 이게 이거잖아요. 이게 금, 이게 쇠금 이러잖아요. 네, 쇠금, 이게 쇠붙이라는 의미도 되고, 진짜 금금 할 때도 되고, 순금할 때도 이 금을 쓰잖아요. 쇠붙이라고 할 때는 이걸 쓰는 거고,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는 거예요. 순금 몰라? 순금 몰라? 그리고 이게 어느 순간에 김이 되죠. 저거는 뭐 저도 저게 어떻게까지 사용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보통은 성에는 김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 김씨가 진짜 엄청나게 많거든요. 10에서 20% 가까이가 김씨일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제 본이 좀씩 달라서 그런 거지 엄청나게 많은데 김씨가 1000만이라 하거든. 우리나라 인구의 1000만이 김씨. 그런데 성은 김으로 읽고 보통은 금으로 읽는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게 꼭 그렇지도 않아. 김포공항 김으로 읽잖아. 김천직지사 김으로 읽잖아. 그 원칙이 꼭 맞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와 관련해서 이것도 발음이 바뀐 거예요. 먼저 중국에서 바뀌고 이게 우리나라로 영향이 들어와서 그래서 중국에서는 보통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당나라하고 송나라 교체 때 5대 십국이라고 있어요. 5대 십국. 양당 진안주 해갖고 5대 때 10개의 나라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걸 5대 십국 시대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발음들이 이민족들이 또 활보하면서 이민족 지배 시기에 발음이 잘 바뀝니다. 외국인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때 약간의 발음이 바뀌어서 김이라는 것이 대조되기 시작했고 원래는 금이었는데 소금천시 할 때 그 금이었는데 김으로다가 바뀌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일반화되는 과정이 원나라 때 이제 몽고가 들어오면서 그 발음들을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다. 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발음들이 두 가지 나오는 거는 중국의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거나 이민족 지배 시대 때 발음이 바뀌면서 그것이 영향을 주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정도 아시면 되고 유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당나라 때 뭐 하는 사람이나 잘 모르겠어요. 절에 버려진 애예요. 버려진 애. 그리고 다경이라고 해서 차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문헌을 쓰는데
몰라. 그게 그렇게 대단한 문헌인지 난 잘 모르겠는데, 저는 봐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정리한 거는 대단한데,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그 당시 어떻게 보면 생활문화거든요. 그게 기록이 안 돼 있어서 그렇지, 저거보다 더 잘 기록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생활문화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잘 기록을 안 해. 그래서 나중에 기록하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다 경이에요. 경까지 올라가. 경은 성인의 직접적인 성인이 직접 손댔거나 안 그러면 정리한 거 아니면 직접 자기가 기록하거나 찬술했거나 이런 거를 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차문화가 막 떡상하면서 유구가 쫙 올라오기 시작하던 유구 주가가 그냥 테슬라 주가처럼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구를 다 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 성이라고. 그렇게까지 이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유구가 원래 버려진 아들이고 대부분 기시 덮어졌다. 이게 약간 사생아비를 아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전설이에요. 나홍 스님은 왜 그게 나오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범일국사 같은 경우도 엄마가 이렇게 바가지에 물 들어갔더니 태양이 여기 이렇게 비치더래. 그래서 그걸 먹었더니 마리아야. 이게 태양에 뭐가 이렇게? 그래서 이걸 버렸더니 새가 덮어져가지고 이게 보통 해가 아닌갑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가지고 왔다는 거거든. 이게 대부분 약간 바람하고 관련된 그냥 합리적 의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유구도 절에 버려졌다라고 하는 게 정상적이었으면 부모가 양육을 하겠지. 그래서 스님이 걷어들여요. 그래서 절에서 이제 불교도 좀 배우게 되고 근데 출가 스타일은 아니었는가 봐. 그래서 이제 나가가지고 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당나라 다방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슬람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저 물담배 피는 물담배 아세요? 이렇게 물담배를 계속 빨면서 남자들이 그 이슬람에 가면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입하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도 술을 못 먹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담배를 빨면서 물로 필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담배를 피면서 그냥 입하고 하는 게 있어요. 다방은 여성들이 주로 했었던 것 같아요. 여성들이 주로. 그렇게 해서 그 다방 문화가 나오는데 차를 떡차라고 아세요? 병차라고도 하고 떡차. 이게 차를 이렇게 꽉 움츠리는 건데 그게 뭉치는 건데 동전같이 이렇게 해서 이게 엽전처럼 새끼줄에 이렇게 끼어 있어. 아니 그런 거라니까요. 그래서 불에다 구워요. 요즘도 있어요. 불에다 약간 구워가지고 그걸 갈아서 우리 보리차 하듯이 끓입니다. 이게 차를 우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다관에다 넣고 차는 우리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명나라 영락제 때 나오는 거예요. 한참 뒤에. 그러니까 당나라에는 그런 방식이 없어. 그냥 우리가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보리차 뭐 이런 오차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게 일본풍이죠. 그래서 일본 가면 그렇게 녹차 같은 걸 이렇게 조금 끓여주는 게 있는데 우리는 그게 없었으니까 보리차를 끓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느 집이나 가면 식당에 이렇게 난로가 있고 보리차가 있고 그러지 않았었나? 그런 어떻게 보면 풍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끓여 먹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차가 맛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맛도 없습니다. 찝쭈구리한 맛이 정상적인 맛이에요. 그걸 자꾸 맛있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게 차하고 된장하고 청국장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 처음 먹었을 때 맛있으면 그게 희한한 사람이야. 그래서 처음 먹었을 때는 이게 뭐지? 이렇게 가다가 좀 먹어봤을 때 이렇게 가는 게 정상이지 처음부터 딱 마셨는데 이러면 네가 유군갑다. 네가 유군갑다. 그래서 실제로 홍차 같은 데서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설탕을 먹잖아요. 홍차 먹고 설탕을 덩어리로 이렇게 먹는 게 있다니까요. 그 스리랑카나 영국에 가면 실제로 그렇게 해요. 그리고 우유도 타 먹잖아. 그게 밀크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유목 문화니까 젖 먹는 문화 플러스 차가 들어오니까 그걸 타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재료가 맛있으면 그것만 먹지. 근데 이걸 안 먹어보다가 먹으니까 맛이 없으니까 타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으면 우리도 커피가 처음 들어왔을 때 쓰고 별로 맛이 없었어. 그래서 프림도 타고 설탕도 탔어. 근데 어느 정도 이상 먹으니까 이제는 프림하고 설탕을 안 타죠.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제 말이 맞잖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문화적으로 이렇게 좀 익숙해지면 그로부터 벗어나. 그래서 당나라 때 차문화 초기에는 어땠냐면 차문화가 원래는 고급 문화였는데 특수한 사람들만 먹는 비싼 음식이었는데 불교가 술을 억압하면서 이게 이렇게 퍼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먹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맛이 없으니까 파, 생강 이런 걸 넣어요. 귤껍질 이런 거. 그게 향신료예요. 향신료. 그 당시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면 뭐냐면 커피에 시나몬 넣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비엔나 커피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 오스트리아 비엔나. 비엔나 몰라? 내가 거기서 비엔나 커피 내가 먹었다니까. 비엔나 커피 이렇게 여기서 먹으면 다 비엔나 커피 아니요? 내가 또 이러면서 야 여기 비엔나니까 그냥 맥심 먹어도 비엔나 커피잖아 이렇게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파하고 생강도 그게 다 강한 향신료예요. 그래서 그런 걸 지금처럼 우리가 파를 일반적으로 먹는 거는 그 생각을 좀 달리 해봐야 돼요. 그때만 하더라도 파미르고 원에서 파가 시작됐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거기가 파의 거의 원산지다. 그래서 총령, 파총자를 써서 총령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불교 타고 이렇게 향신료들이 들어오면서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이제 호불호가 갈리는 게 산초, 제피 이런 거 이제 호불호, 방아 이런 거 호불호 갈리는 거고, 그 다음에 파나 생강 이런 것들은 맞네. 나는 생강 아직도 못 먹는데. 그리고 계피 이런 거, 그것도 이제 호불호가 또 있는 거예요. 호불호가 있는데 그런 걸 넣어서 차를 이제 향을 가미시키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귤껍질도 넣고 뭐 별걸 다 넣었어요. 이렇게 넣어서 막 먹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국자로 떠서 먹습니다. 국자로. 그러니까 이게 탕처럼 끓여서 국자로. 그래서 찻잔에다 마시는 게 아니고 완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 그래서 그걸 국자로 이렇게 떠서 이렇게 마시면서 그냥 입하고 하는 겁니다. 그게 다 방.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나가가지고 아저씨 뭐 이러면서 저도 한잔 해도 돼요? 이런 거 아니냐? 이런 거 아니야. 이런 다방 아니야. 그런 다방 아니야. 진짜 건전한 다방. 그런 문화가 됐는데 그런 문화가 되니까 그게 이제 과도기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삼박자 커피 마시다가 믹스 마시다가 이제 원두로 넘어가는 시점에 이 양반이 있었다고 보면 돼. 그래서 이 양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차만 먹어야지. 찹탕을 해가지고 쌍화차에다가 대추 띄우고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냥 그 자체 맛을 음미해라. 그래서 그것만 갈아가지고 이렇게 물에다가 퍽퍽퍽 끓여서 먹는 게 유구의 차. 유구의 차. 그리고 그런 식으로 퍼지다가 나중에는 그냥 물에다 끓여서 이렇게 막 먹는 게 아니고 이제 송나라 때 되면 차를 빻아가지고 그거를 물에다 다완에다가 놓고 이걸 이렇게 차선으로다가 후려서 먹어요. 그게 말차. 그게 송나라 스타일. 당나라 스타일은 끓여 먹는 거. 송나라는 져서 먹는 거. 다선으로 이렇게 알죠? 차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젓잖아요. 그래서 거품 그런 거 봤잖아. 그게 이제 기술 좋은 사람은 거품이 잘 나고 우리 같은 사람은 거품이 잘 안 나.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도깨비 방망이로 이걸 찡하면 거품 잘 날 것 같은데 그랬더니 거품을 또 너무 많이 내면 안 된대. 또 다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내면 안 된대. 그래서 적절하게 글쎄 모르겠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문화가 남아 있어서 아직도 차를 그런 식으로 마시는 게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차를 우려 마시는 거는 명나라 스타일. 그러니까는 당나라 스타일 끓여 먹는 거, 송나라 스타일 져서 먹는 거, 그 다음에 우려 먹는 거는 명나라 스타일. 이해가 됩니까? 그런 정도 그냥 기본만 알면 돼요. 어디 가서 딱 눈치껏 이렇게 딱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질 정도만 알면 돼. 너무 많이 알 필요는 없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선과 관련된 다선일미, 다선일여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얘기하려고 그래요.
차와 선의 관계 도대체 뭐냐 라고 하는 부분들. 백장회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도 백장회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마조에 3명의 제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조 문화의 3대사. 마조라고 하는 분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육조 해능 스님 밑에 남학회양 밑에 마조 도일. 그리고 마조 밑에 제자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3명이 눈깔이래. 눈깔. 최고. 그분이 백장, 그 다음에 서당지장, 그 다음에 남전보원이에요. 서당지장이 우리나라의 가지산문, 그 다음에 조계종의 종조인 도의국사의 선생님입니다. 서당지장 스님. 그리고 이제 남전보원 스님이 조주 스님, 좀 이따 얘기할 이 조주 스님의 선생님이고, 그리고 오늘 이거 다 얘기는 할란가 모르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 다선일미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이거 겁나 중요한, 오늘 지금 얘기를 할 건데 될란가 모르겠다. 이거 너무 중요한, 딴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백장 스님이 이제 백장 스님 제자에 나중에 황벽 희운 스님이 있고 임재 스님, 임재의연 스님, 그 다음에 위산 영우 스님이 있고, 이게 이제 이 제자가 앙산 해적 스님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제자예요. 백장 스님의. 백장 스님 자체가 대단했다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제자가 임재 스님하고 위산 영우 스님이어서, 오가칠종 얘기할 때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오가칠종이 임재종, 위양종, 조동종, 그 다음에 법안종, 운문종, 이 두 분이 지금 이쪽 법장 스님, 저 백장 스님 제자니까 지금 상당히 강력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백장 스님은 저걸로 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백장 스님이 복건성 출신인데, 몰라, 그렇다 치고 저 이런 스님한테 출가해서 됐는데, 저희가 저 백장사에 가보니까 백장 스님 하면 유명한 게 딱 2가지거든요. 백장청규. 그래서 선원 문화의 어떤 규율을 정했다. 인도에 원래 율이 있는데 스님들이 그 율을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유는 뭐냐? 인도하고 중국하고 문화가 달라서, 그러니까는 인도 같은 경우는 맨발로 다니고 속옷도 안 입고 더우니까 그래서 그냥 입어라고 하는데, 우리 맨발로 다니면 발가락 잘린다. 그리고 속옷, 그런 건 우리는 또 노출이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화들이 다르고, 그 다음에 추운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에너지 소모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도 더 많이 먹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차이들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문화 배경이 다르고, 그렇다 보니까 율을 그대로 적용시킬 수가 없어.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미국에 있는 법을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법에 그대로 적용시킬 수가 없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보다 훨씬 심하지. 그래서 그걸 못 지키고, 율은 그냥 계율은 출가할 때 받기만 하고 그냥 모셔두고 생활하는 방식이 약간 달라. 이거를 현실적으로 현전승가에 맞춰서 이 선원에서는, 우리 절에서는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제도를 정하는 게 백장청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명한 고사로는 백장야호. 백장 스님이 법문을 이렇게 설하실 때 계속 노인 양반이 이렇게 듣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노인 양반이. 그러더니 하루는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원래 여기 절 주지였는데, 옛날에 주지였는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물어봤는데 대답을 잘못해서 지금 여우가 돼서 수백 년째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스님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깨달은 사람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상대가 그렇게 물어봤을 때 내가 떨어지지 않는다. 불락인과라고 했더니 이 여우몸을 받고 이렇게 개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스님은 뭐라고 하실래요? 이러니까 백장 스님이 그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불락인과라. 불매인과라. 인과에 어둡지 않다.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 게 아니고, 깨달은 사람은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인과에 어둡지 않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이런 장애물이 있잖아요. 장애물이 있어. 이걸 치우고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고, 불만 키면, 어두운 데면 이게 장애물이 되는데, 내가 눈을 뜨고 있으면,
안 그러면 이게 어두운 환경에서 불을 켜기만 하면 이것은 장애물이 안 되는 거죠. 나는 그냥 피해가면 되니까. 이게 불매인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굉장히 유명한 화두입니다. 그리고 저 백장산에 제가 갔는데 그 여우가 살던 굴이 있어. 나 이런 거 참 좀 그런데 나 그냥 이야기로만 있으면 비유인가? 이렇게 생각할 건데 이게 굴이 있네. 굴이 있네. 전설의 고향 같은 스토리인데 그게 있네. 되게 재밌어요. 그 써 있어 그 굴에. 이게 그 여우굴이래. 그래서 내가 사진도 찍었다 거기서. 여우 잘 갔나? 이러면서. 그런데 딱 가보니까 저 백장사에 가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왜 청규를 지어야 되는지, 청규를 만들었는지 알겠다. 저희가 겁나 오지예요. 그래서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인가랑 단절돼 있는 거야. 그래서 스스로 무언가의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선농일치도 주장을 하거든요. 선농일치는 뭐냐면 수행만 하는 게 아니고 농사도 같이 짓는. 그래서 그 유명한 예가 있잖아. 일일부작 일일부식이라고. 이제 백장 스님이 연세가 많아지니까 나중에 자꾸 농사를 지니까 너무 힘드시니까 제자들이 치워놓으니까 밥을 안 먹으면서 하는 말이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뭐 이랬다. 그게 선농일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둔전이지. 둔전. 군대로 얘기하면 자기가 자급자족하면서 수행까지 같이 하는, 그리고 그런 식의 종교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리스로 말하면 메테오라 수도원 뭐 이런 거 아주 그냥 인적이 다 끊긴 거예요. 주변에 없어. 한참 타고 들어가야 돼.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자기 조리들을 만들어야 되고 규율을 만들어 놓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했어. 그리고 그 선원청규에 뭐가 나오냐면 차가 나와요. 그러니까 차를 마시는 방식이라든지 뭐 차에 대한 부분들이 아예 안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화되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설마 부처님이 차 드시지는 않았겠지. 부처님이 동아시아로 와가지고 맨날 지금 차 드신다고 하면서 물을 드셔. 아침마다 새벽 예불, 저녁 예불 때. 그래서 다계라고 해서 차 올리는 개송인데 아금청정수 변이감노다. 내가 지금 청정수를 올리니까 감노다로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이 진짜 점잖으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맨날 하거든. 그걸 이렇게 보면서 우리 같은 사람 앞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첫 판부터 새벽부터 장난질이냐? 아니 청정수를 올리면서 감노다로 변해주세요. 야 차를 올려. 차를. 이게 새벽부터 저 시작부터 장난질이야. 그게 이제 차문화가 나중에 몰락하면서, 원래는 차를 올렸다가 불교가 이제 번성할 때는 차를 올렸다가 차문화가 번성하면서 안 되니까 차처럼 좀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고, 차를 진짜 올릴 때 개송도 있죠. 그게 금장감노다. 제가 지금 감노다를 올립니다 이러면서 시작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차문화가 남아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 백장 스님에게서부터 차가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한다더라.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쪽으로 차가 본격적으로 결합하기 시작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저 백장 스님부터 시작이에요. 그리고 차 문화를 일반화시켜 가지고 하는 게 조주 스님입니다. 그게 끽다거. 그 유명한 얘기죠. 유명한 얘기. 끽다거 들어봤죠? 차나 마시고 가라. 차나 마시고 가라. 그걸 뭐 번역해서 차나 한 잔 들게나 뭐 이렇게 하는데, 분명히 알아두실 거는 이쪽은 강남이고 이건 복건성 쪽, 이 양반이 출신도 그렇고 이게 강남 쪽이고, 이 양반 계신 건 강북이에요. 강북까지 차 문화가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차 문화가, 이게 물이 좋아야 원래 차인데, 강남에서는 기호식품으로 먹었을 거고, 지금 마치 우리가 차 문화가 존재하지만 그것이 대중화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물이 좋기 때문에 차는 선택적인 거지 필수가 아니에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거기도 차통은 가지고 다닌다. 차를 선택할 수 있는, 차를 놓을 수가 없어. 왜? 물을 마실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생수를 사 마시면 돼요. 근데 중국, 이런 얘기 해도 되는가 모르겠다. 중국은 생수를 사도 이렇게, 저는 거꾸로 들어보거든요. 어떤 건 샌다. 새 건데. 야, 이게 왜 새? 중국이야.
중국이야. 중국이야. 나 중국에서 예전에 어떤 거사님이 술 사오는 것도 봤는데 술을 사서 집에 오니까 옷이 다 먹었대. 새 건데. 새 건데. 옷을 이렇게 옷을 술로 훈제했지. 그래서 뭐 잘 입으면 괜찮겠어요. 그냥 향이 좋아. 그래서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는 중국은 차는 무조건 필수품인 거예요. 그 사람이 지위가 높든 낮든. 그러니까 좋은 차를 마시고 나쁜 차를 마시는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차를 안 마실 수는 없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건 물이 안 좋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기호식품이었고 중국에서도 강남 문화는 차가 기호식품이었을 거예요. 차 안 마셔도 됩니다. 그거는 강남 수양이라고 강남에 물이 많아요. 물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굳이 차를 안 마셔도 되고 그다음에 강남차는 발효차가 아닌 수가 많아요. 발효차도 마시기는 하는데 대부분 발효차가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처럼 기호식품이고 생차를 마시는 거죠. 발효차가 물을 중화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생차, 녹차가 물을 중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녹차를 막 이렇게 통에 놓고 계속 그 물을 마신다. 그러면 눈 빨개갖고 달마대사 된다. 잠 못 자. 카페인 중독돼가지고 그거 뭐 몬스터 뭐 저런 거 드링 에너지 음료 막 계속 마신 거하고 똑같아요. 눈만 빨갛고 잠은 안 와. 내가 이게 깨달음이 가까웠나? 막 이렇게 돼. 그거 안 돼. 내가 수마를 극복했다. 차 끊어. 너 수마 극복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이제 강북으로 넘어가면서 선이 발전하고 일상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상화. 그게 이제 끽다고. 끽다고가 뭐냐면 그거예요. 어떤 스님이 와서 조주 스님한테 물어봤대. 불법의 대의가 뭡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너 여기 저분이 어디 있었냐면 조주 관음원, 조주 종심 스님이거든요. 조주 관음원이라고. 야, 거기 가면 진짜 돌다리 진짜 그게 조주교라고 하는 그 돌다리인데 그 화두에서 나오는 돌다리인데 와 진짜 대단해. 야, 저런 다리가 있나? 어떻게 저런 다리가 있지? 나 보고 막 뒤집어질 뻔했네. 현대식 다리 같이 커. 우리나라 뭐 광통교, 뭐 수표교 이런 거 게임도 안 돼. 야, 저런 다리를 수나라 때 건설했다고 하는데 저게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또 건축 전공이잖아. 미칠 것 같아.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그런 신기한 건축에는 그렇게 대단한 건축에는 언제나 공수노반이 만들었다라고 약을 팔아. 그것도 약 파는 매뉴얼이 있어요. 공수노반이 춘추전국 시대 때 이런 기계 만드는 최고 명인이야. 우리식으로 말하면 의사 중에는 화타, 편작, 허준 뭐 이런 식으로 꼽듯이 기술자 중에는 공수노반 이렇게 꼽아요. 그게 다 상징성이 있는 인물들이거든요. 그런데 저기에 딱 갔더니 가서 그걸 딱 물어봤더니 너 여기 처음 왔냐? 이렇게 물어보더래. 그래서 처음 왔습니다. 차나 한 잔 마셔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차 한 잔 마시고 가.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딴 스님이 또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달마대사가 동쪽으로 온 까닭을 무엇입니까? 너 와봤냐? 이렇게. 또 그걸 물어보더래. 대답은 안 하고 너 여기 와봤냐? 와봤습니다. 전에 와봤습니다. 차나 한 잔 마시고 가라. 똑같아 매뉴얼이. 너무 무성의한 거 아니요? 그래서 옆에서 원주 스님이 듣고 있다가 스님 온 사람도 그렇고 안 와본 사람도 그렇고 차나 한 잔 마시고 가라고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 상도덕이 없는 거 아닙니까? 차나 한 잔 마시고 가라 했다는 그 얘기예요. 이게 진짜 기가 막힌 얘기거든.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굉장히 고차원적이고 대단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중국에서의 그 당시에 차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냉수하고 똑같아. 냉수 먹고 속 차려라. 그렇게 특이한 건 이 세상에 일상을 벗어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 이 자식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힘들게 그렇게 올 게 아니야. 그냥 항다반사처럼 밥 먹고 차 마시는 것처럼 중국은 차를 마시는 게 우리 숭늉같이 그냥 마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걔네 물이 차니까. 그래서
냉수 먹고 속 차려. 그런 것은 없어. 이 일상 자체가 깨달음이야. 너는 깨달음을 떠나서 깨달음을 찾고 있어. 그 자체가 오류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선일미라고 하는 게 사람들 생각으로는 저게 굉장히 고차원적인 것 같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일상성이야말로 여기서 선은 일상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차도 일상성이에요. 차하고 선은 일상성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 가장 진귀한 거다.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냐? 공기다. 왜? 공기 없으면 다 죽으니까.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일상 속에 존재하는 것이 그것을 넘어서 있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선일미의 뜻이 이렇게 막 각 잡고 차를 이렇게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세수하다 코 만지듯이 이렇게 세수하다가 코가 만져지듯이 이렇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 자체가 모두 다 진리야 라고 하는. 그래서 마조로부터 이어지는 그 일상성이 사실은 다선일미에 있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정도 하고 다음에 제가 천태종 얘기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당나라 말의 회창법난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한유의 논불골표. 한유라고 하는 유생이 갑자기 나타나서 부처님 사리에 저것도 별 볼 일 없어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당나라 때 이 시기에 또 나오는 게 뭐냐면 보타락가산 또 구하산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이제 당나라 현종을 넘어서서 그 뒤쪽 이야기들 계속 이어서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